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고전력학의 시작이자 그 자체인 법칙들이죠. 이제 제가 고전력학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철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고전력학이라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역시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재료가 뭐냐면 바로 요 뉴턴의 운동 법칙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재료들은 어디서 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은 뭐냐면 어딘가에 있었는데 뉴턴이 찾았다 이겁니다. 이게 찾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딘가에 있었는데 뉴턴이 찾았는데 이걸로 이제 집을 지어보니까 잘 지어지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법칙들을 갖고 자연을 기술해 보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기술해 보니까 잘 기술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케이죠, 오케이.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뭐 어디서부터 유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리인 거예요, 공리. 수학으로 치면 공리. 증명할 수는 없고 하지만 사실인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해보니까 맞더라. 이걸로 해보니까 맞더라.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뉴턴이 찾은 세 법칙이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가 보겠다 이거예요. 과연 뉴턴이 말하는 자연을 기술하는, 운동을 기술하는 법칙이 뭐냐? 한번 1법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볼게요. 외부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직선 위에서 균일한 운동을 한다. 우리가 이 법칙을 뭐라고 불러요?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뉴턴 제일 법칙이 뭐냐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죠, 여러분. 만약에 정지하고 있는 녀석이 있었으면은 얘를 안 건드리고 계속 놔두면은 힘을 안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정지예요. 영원히 정지에 있어요. 만약에 뭐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물체가 있으면은 얘도 안 건드려요. 계속 냅두면은 얘는 계속 V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 얘기죠, 그죠?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물체의 운동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인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관성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 언제 성립해요? 달리 말하면 어디서 성립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립하진 않아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개가 있고 그렇지 않는 개가 있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체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좌표계를 설정해야 돼요. 좌표계.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한다는 뜻은 뭐 위치도 재보고 속도 재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공간상에다가 좌표계를 설치한 다음에 뭐 이렇게 위치도 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좌표계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계라고 불러요. 기준계. 여러분이 공간상에다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공간상에다가 설치한 좌표계예요.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개가 있다고 했죠.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개를 뭐라고 하냐면 관성계라고 불러요. 관성계. 이너셜 프레임인데 뭐라고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개.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떠한 개가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가? 이제 요걸 알아볼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개가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가? 어떤 좌표계가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가? 제가 한번 적당한 쉬운 예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쉬운 예제.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건 버스 표지판이에요. 버스. 근데 버스 표지판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네,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누가 있냐면 버스 표지판에 대해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 표지판에 대해 가속 운동을 하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이 사람 안 태우고 갔어요. 얘는 가속해요, 버스가.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여기도 이 사람이 타 있어요. 여기. 좌표계가 이제 세 개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좌표계가 있어요. 이 좌표계는 무슨 좌표계냐면 버스 표지판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좌표계예요. 이 좌표계는 뭐냐면 버스 표지판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얘는 뭐예요? 버스 표지판에 대해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2'이라고 할게요. 좌표계. 그러니까 버스에 꽂혀가지고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각의 좌표계에 관찰자들이 있는데 이 관찰자들이 이제 뭘 관측할 거냐면 버스 표지판을 관찰을 해볼 거예요. 관측을 해볼 건데 버스 표지판에는 힘이 작용해요, 안 작용해요? 네, 알짜 힘이 0이에요. 버스 표지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력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땅으로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력이랑 비겨가지고 수직 항력이랑 비겨서 알짜 힘이 0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개에서 한번 어떻게 요 버스 표지판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죠. 이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 버스 표지판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죠? 왜냐면 버스 표지판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관성의 법칙에 만족할까요? 네, 만족해요. 왜냐하면은 알짜임이 0이니까 버스 표지판이 계속 정지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성의 법칙에 만족해요.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럼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버스 표지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일정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면 어때요? 버스 표지판이 뒤로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떠한 속도로? V라는 속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관성의 법칙에 만족할까요? 만족해요. 봐봐요. 왜요? 알짜임이 0이죠, 그죠? 버스 표지판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뭐였어요? 네, 물체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은 정지해 있는 게 정지해 있고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맞죠, 그죠? 알짜임이 0이고. 그러니까 요 두 경우에 대해서는 관성의 법칙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계예요? 관성계예요. 요 두 경우는 관성계예요. 자, 그럼 마지막 이 세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가 요 버스 표지판을 보면은 버스 표지판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얘가 이쪽으로 버스 표지판에 대해서 A의 각도로 움직이니까 네, 버스 표지판이 이쪽으로 A의 가속도를 갖고 가속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버스 표지판이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버스 표지판의 알짜 힘이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실제 이제 물리적인 힘을 말해요. 실제 버스 표지판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알짜 힘이 0이에요. 근데 가속 운동으로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성계예요, 아니에요? 네, 관성계가 아니에요. 비관성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좌표계가 관성의 법칙에 만족한 관성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청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개가 관성계예요. 관성계가 뭐라고요?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개가 관성계예요. 거기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해요. 비관성계는 뭐예요? 가속계. 좌표계가 가속하면은 비관성계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관성계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관성계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우주에서. 그럼 지구를 봅시다, 여러분. 지구 관성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지구 어때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죠, 그죠? 가속하고 있잖아요. 가속계예요. 그럼 지구가 가속하고 있으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어느 것도 다 가속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는 관성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구 자체가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계로 한번 좀 넓혀봅시다, 시선을. 그럼 태양은 관성계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태양도 자전하고 심지어 태양계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네, 태양계 자체도 이제 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하로 넓혀도 은하도 돌고 있고, 네, 다 이제 가속하고 있어요. 우주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돌고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에서 관성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웃기죠. 이 관성계를 정의했는데 막상 찾아보려고 하니까 관성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뉴턴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겠지만은 이 지구를 관성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요. 왜냐면 지구만 해도 뭐다? 네, 좋은 관성계다 이거예요. 완벽한 관성계는 아니지만 그 근사적으로 관성계로 취급할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지구 자전효과 느껴요. 지구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구 자전 때문에 원심력 느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미사일 같은 거 쏠 때는 좀 스케일이 커지면 이제 지구 자전 효과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 자체는 일단 네,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이제 무시할 수 있으면은 근사적으로 관성계로 네, 취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 해도 되게 좋은 관성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지구를 관성계로 보고 네, 뉴턴 이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자, 근데 왜 관성계를 정의했냐면 제가 말했지만은 물체 운동을 기술하려면은 네, 좌표계를 설정해야 돼요. 그걸 기준계라고 했는데 뉴턴이 운동 법칙을 만들 때 뉴턴 제2법칙이죠. 그 이 법칙을 만들 때
네, 뭘 기준기로 삼았냐면 바로 관성기를 기준기로 삼았어요. 그걸 이제 관성 기준기라 그래요. 관성기를 기준으로 운동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하는 개가 바로 관성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턴 제2법칙이 성립 안 하는 개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네, 비관성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속계에서는 여러분 뉴턴 제2법칙이 성립 안 해요. 뭐 이상한 항이 더 추가돼가지고 약간 모양이 바뀌어요. 그거 아마 알아볼게요, 여러분. 먼저 제2법칙을 한번 제2법칙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턴의 제2법칙이 뭐예요?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F는 ma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질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질량. 정확히 말하면 이제 관성 질량인데 이 질량이 뭐냐 이거죠, 이제. 그럼 질량이 뭐예요? 물체에는 이제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여러분들 질량이 이제 뭐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힘으로 이제 미는데 질량이 작으면 어때요? 잘 밀리죠. 그러니까 물체 운동의 변화가 커요. 근데 얘는 큰 거 밀면 어때요? 잘 안 밀리죠.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운동의 변화의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체에는 그 운동의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질량이 크면은 운동의 변화에 거부하는 정도가 커요. 질량이 작으면 물체가 운동의 변화에 거부하는 정도가 작죠. 그래서 쉽게 변해요. 힘을 가하면은 운동의 변화가. 자, 이제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질량이라는 척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압축해 놨어요. 압축해 놔가지고 여기에 질량 M1 있고 여기 질량이 M2가 있다. 근데 뭐 그냥 M2가 더 크다고 해볼까요, 그냥? 뭐 M2가 좀 크게 그려봅시다. 뭐 M2가 질량이 더 크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압축해 놨다가 손 딱 놓으면은 이쪽으로 날아가고 V1의 속도로 이쪽으로 날아가고 좀 시각 효과를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 날아가는 속도가 어떨까요? 얘 날아가는 속도가 클까요? 얘 날아가는 속도가 클까요? 당연히 질량이 작은 쪽이 운동의 변화가 크니까 네, 당연히 V1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질량비를 한번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1과 M2의 질량비를 생각해 볼 건데 이 질량비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속도비를 거꾸로 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량 M2가 크면은 날아갔을 때 속도 V2가 어때야 돼요? 작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얘가 작으니까 얘가 크다는 뜻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곱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M1V1은 M2V2인데 제가 이제 벡터로 쓰고 싶어요. 벡터로 쓰면 여러분 얘 방향이랑 얘 방향이 어때요? 반대니까 여기다가 뭐 붙여주면 좋아요? 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정의할 건데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보통 P로 많이 쓰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제 뉴턴이 생각하는 힘의 정의가 이제 나오는데 뉴턴이 생각하는 힘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뉴턴은 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량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뭔가 운동량이 크면은 이 녀석의 운동의 정도가 뭔가 셀 것 같죠, 그죠? 질량이 크면 어때요? 그 질량이 큰 물체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걸 멈춰 세우려면 힘이 어떨까요? 많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속도가 빠른 물체를 세우려면은 그만큼 힘이 또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은 그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은 힘이 많이 들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율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보겠다 이거예요. 운동량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제 이걸 뭐로 정의하냐면 뉴턴이 이걸 힘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힘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랑 좀 모양이 다르죠, 그죠? 자, 근데 운동량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량 곱하기 속도였고, 보통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상수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죠. 가속도를 A라고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양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 F는 ma 이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각형이죠, 이게. m이 컨스탄트인 특수한 경우에서. 사실 뭐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질량이 상수로 가정한 거고, 만약에 질량이 시간에 대한 함수라면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물어보신다면 이제 로켓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로켓 같은 게 날아가면서 연료를 계속 쓰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그때 질량이. 그래서 이 미분기가 밖으로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고배 미분 해줘야 돼요. 얘도 한번 미분하고 얘도 한번 미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차이가 있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예요. 엄밀하고 일반적인 힘의 정의예요. 힘의 정의가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추격형이고 m이 컨스턴트인 경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 뭐 a라고 쓰는 것보다 이제 위치 벡터를 써가지고 두 번에 대해서 미분. 이거 점 하나가 이제 미분 한 번인데 뉴턴이 이런 기호를 썼어요, 여러분. 라이프니츠와는 다르게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적분 두 번 하면 이제 요걸 구하고 싶은 건데 위치 벡터를 적분 두 번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적분 두 번 하면은 뭐가 나와요? 적분 상수 두 개가 나오죠. 적분 상수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기 위한 적당한 정보 두 개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죠. 초기 조건. 초기 조건 적당히 두 개가 주어지면은 뭐 처음 위치, 처음 속도를 주면은 뉴턴 방정식을 통해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체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고전역학에서 하는 것 대부분이 요 뉴턴 방정식 푸는 거예요. 요거 풀기. 요 미분 방정식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거의 80% 이상이. 네. 지겹죠, 그죠? 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관성법칙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관성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근데 뉴턴이 선택한 기준계가 뭐다? 관성계라 했어요. 뉴턴이 선택한 기준계는 관성계, 관성 기준계예요. 관성계에서 운동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관성계 기준으로 작성된 운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어디에서만 성립해요, 여러분? 관성계에서만 성립해요, 이거. 관성계에서만 성립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힘이 0이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0이니까 가속도가 0이면 등속 운동이고, 그러면은 힘이 0일 때 힘이 0일 때 등속 운동한다는 거니까 이거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이 법칙으로부터 1법칙이 나오네요. 그러면 1법칙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뉴턴의 그 운동 법칙이 이제 이런 꼴로 나오려면은 반드시 뭐가 어떤 개가 기준계로 돼 있어야 돼요? 네, 관성계가 기준계여야 돼요. 관성계에서만
요런 운동 법칙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계가 기준 정의가 돼 있어야지 운동의 법칙이 이런 꼴로 나올 수가 있어서 관성의 법칙이 저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요. 뉴턴 2법칙과는 다르게 1법칙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번 조금만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이런 좌표계가 있어요. 네, 여기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다음에 또 다른 개가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뭐 회전하는 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프라임 좌표계. 저는 그냥 병진 운동하는 개로만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관측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관측하겠죠. 얘는 어떻게 관측해요? 자기만의 좌표계로 관측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좌표계로부터 이 좌표계까지의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봅시다, 여러분. 근데 요 좌표계는요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여. 네,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관계식 나타내보면 어떻게 돼요? R 벡터는 뭐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죠. 벡터 합에 의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 미분할 건데 시간에서 미분할 건 여러분, 근데 이쪽 시간이랑 이쪽 좌표계 시간이 사실 같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특수 상대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특수 상대론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이 두 개의 시간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은 특수 상대론 이제 생각 안 할 거예요. 단순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랑 여기 시간이랑 같다고 하고 미분할 거예요. 그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얘는 가속도 이렇게 쓰면은 얘는 뭘 뜻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측정한 가속도죠, 그죠? 얘가 주장하는 가속도예요. 얘는 뭐예요? 이 녀석이 측정한 가속도. 요 캐피탈 A는 뭐예요? 이 개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 개의 가속도예요. 프라임이 붙은 프라임 시스템의 가속도. 자, 근데 만약에 이 개가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네, 가속도가 0이면 가속도 0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재는 가속도랑 여기서 재는 가속도가 어때요?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양변에다가 m을 곱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f는 ma가 성립하면은 여기서도 이게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뉴턴의 이 법칙이 성립하면은 여기 개에서도 뉴턴의 이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관성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관성계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어때요? 관성계예요. 네, 둘 다 관성계이기 때문에 뉴턴의 이 법칙이 성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턴 제2 법칙이 성립하는 절대적인 좌표계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좌표계에서 어떤 기준계에서 뉴턴 2 법칙이 성립하면은 그 기준계에 대해 정지했거나 등속직선하는 좌표계 모두가 다 뭐가 성립해요? 뉴턴 2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0이 아니라면 이제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 좌표계가 가속계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m을 다 곱하면 이런 꼴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를 뒤에다 쓸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꼴이 좀 다르죠, 그죠? 요 이상한 녀석이 있어요. 요거. 요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관성력이에요, 얘가 바로. 얘는 실제 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힘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실제 힘이에요. 실제 물리적인 힘인데
우리가 뉴턴 방정식은 뭐예요, 여러분? F는 ma라고 하는 실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밝힌 거죠, 그죠? 실제 힘과 가속도. 근데 비관성계에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붙어요? 네, 관성항이 추가로 붙어요. 이게 아까 그 버스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속계 관찰자가 이 버스 표지만 봤을 때 무슨 운동으로 관측한다고 했어요? 네, 가속 운동으로 관측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 여기다 뉴턴 방정식을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버스 표지판의 실제 알짜임이 얼마였어요? 0이에요. 근데 얘가 봤을 때 얘 가속도 0이에요? 0 아니라고요. 뉴턴 방정식 성립해요, 안 해요? 뉴턴 제2법칙이 성립 안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뉴턴 제2법칙 F의 ma는 관성계 기준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비관성계에서는 성립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성계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관성의 법칙이 그래서 그 뉴턴 제2법칙과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뉴턴 제2법칙이 F는 M의 꼴로 쓰여지려면 관성계가 꼭 정의돼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관측자는 있지도 않은 힘, 뭐 가상의 힘 F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얘가 뭐예요? 얘가 관성력이죠, 그죠? 관성력을 도입해서.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처럼 관성력을 도입하면은 이제는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F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ma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이쪽이 플러스 a로 잡으면은 이 버스 표지판은 마이너스 a의 가속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F는 m이라는 뉴턴 제2법칙은 어느 계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다. 관성계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 비관성계에서는 성립 안 해요, 여러분. 비관성계에서는 뭐가 더 추가돼요, 여기다가 이런 관성력이라는 새로운 항이 추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요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 그 질량 다른 두 개의 공 스프링 묶었다가 탕 놓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됐었죠. 질량비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량을 정의했으니까 얘를 P1이라고 두고 얘를 M2의 운동량 P2라고 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를 밑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이건데 양변을 이제 미분해봐요, 시간에 대해서. 근데 운동량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 힘이라고 했죠. 힘의 정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F1은 M1이 받은 힘, F2는 M2가 받은 힘. 근데 그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물리 보존 법칙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같은 거 또 쓰는 건데, 얘가 요거죠, 여러분. 정의가 얘가 뭐예요? 요거예요.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미분기호는 분배가 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F1이 마이너스 F2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빵이죠, 그죠? 얘가 빵이다. 미분에서 0 나온다는 것은 P1 플러스 P2가 뭐라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뜻이죠. 일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은 뭐예요? 운동량의 합이에요. 운동량의 총합.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합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보존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개개인의 운동량은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보존된다. 삼법칙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 운동량 보존 법칙 요것만 하면 사실 삼법칙은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물리에서 우리가 보존 법칙 하면 보존 법칙 2대장이 있잖아요, 그죠? 역학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에너지 보존 법칙. 이 두 개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되게 막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한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법칙이 뭐였어요? 관성의 법칙. 물질 작용하는 RJ명이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근데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개가 있는데 기준개가 있는데 좌표개가 있는데 그게 뭐다? 관성개다. 관성개는 근데 어떠한 개가 관성개예요?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개가 관성개예요. 가속하는 개는 관성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어느 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관성계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제2법칙은 관성계에서 맞아요. 관성계가 그러니까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관성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비관성계에서는 뉴턴 제2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항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관성력이 들어가요. 관성력이 새로운 항으로 추가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질량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뉴턴이 생각한 힘의 엄밀한 정의 뭐였어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뉴턴은 힘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일반적으로 보통 질량이 상수인 경우가 많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질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F네임이 그러한 모양으로 나왔다. 그래서 역학에서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80% 90% 이상이 뉴턴 방정식 연락이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보존 법칙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예제 문제 열심히 푸는 거예요. 뉴턴 방정식 요거 네. 힘이 주어지고 적당한 초기 조건 주어져 가지고 열심히 풀면 됩니다. 이번엔 안 하고 힘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몇 개 예제 한번 가져와서 풀어볼게요, 여러분.